음, 자, 지금부터 전기주를 보려고 그래요. 재룡전기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 업체 변압기 수주 소식이 있거든요. 지금 재룡전기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 지금 저 언제부터 나오고 있었냐면 이때부터. 이때도 수주로 올라가고 또 미국 수주로 또 올라가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수주로 또 올라가고 수주를 4번은 받은 것 같아. 이 친구 공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주도 수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재룡전기가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자꾸 매집봉 들어오죠. 요게 색깔은 상관없어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매집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터지고 이렇게 개인들 물량 뺐고 또 뺐고 또 뺐고 이날 또 뺏었죠. 자, 그러면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이틀 동안 잘 올라갔죠. 이날 어제가 뭐 프로냐 이게 나와라. 어제가 거의 4%, 6%대 그죠? 오늘도 한 7%대 갔다 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그 재룡전기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탔으면 못 먹었어도 이게 얼마야? 5,000원에 사서 그죠? 6,300원 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 먹어서 20%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자리들이 왜 가능하냐면, 잘 알려드렸죠. 주식은 월봉에서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엄연히 싸죠. 싸잖아. 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언제 났냐면, 요때 났습니다. 요날. 자, 추세 전환은, 3월 달에 했어요. 올해. 이번 달 3월 달에 해놓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켜준 건 4월 달이 되고, 이때부터 우상향 했는데, 저번 달에 특히 아주 유의미한 20개선 돌파해놨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주식이든 간에 20개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도 언제냐면 21년 2월 달에도 20개선 뚫어준 다음부터 계속 주구장창 날아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폭염이 올 거잖아. 폭염이 오면 전기 관련주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60개선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재룡전기를 장기로 끌고 가겠다면 실질적으로 전고점까지 보는 게 맞고 잘하면 전고점도 뚫어요. 이번엔 이거 잘 봐야 되고 60개월 선을 기준으로 딱 여기가 스윙으로는 1차 목표가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 정도 목표가인데 만약에 이번 달에 뚫었다. 다시 날아가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자리들을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쨍쨍해요.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일단 이런 데가 목표가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맞고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매수를 어디서 하면 되냐면 60주선까지 떨어지거나 그죠?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서 5주선을 깨지 않은 매수 타이밍 딱 돼요. 그러니까 재룡전기도 아직은 버리면 안 되고 들고 계신 분이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갔다면 들고 계시면 되고 스윙이나 다시 단타를 들어가실 분들은 일단 이틀간 급등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쉬었다가 눌림목이나 주면 그런 데서 매수하는 게 좀 굉장히 좋아요. 광명전기가 삼성전자와 135억 규모 수매전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주예요. 이게 수매전반을 이제 삼성전자랑 자체결하기 때문에 광명전기 사장님이라도 회장님이라고 하더라. 아마 삼성 출신인가 아마 그런가? 그럴 거야 아마. 저 몰래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주 광명전기를 하도 오전부터 봐가지고. 자, 월봉에서 보니까 일단 전고점 찍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는 거야. 월봉이 낮지 않죠. 그러니까 뭐 재룡전기나 세명전기나 대한전선, 가온전선은 웬만하면 이런 데 있다고 치면 높은 거예요. 따라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한 3,200원, 여기 깨면 안 돼. 3,200원쯤 깨면 안 되고, 특히나 주봉에서 절대 5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제. 5선 이탈하면 뚝 떨어져. 다신 깨지 않게 급등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도 급등했죠. 많이 올랐다 왔어. 이번 주도 어제도 5%대, 오늘도 뭐 9%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5선 깨지 않는 자리 대응하는 게 맞고, 이 친구를 사게 되면 하루는 맘 편한, 하루도 맘 편할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좋고 단기 낮다 가능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재룡전기처럼 이런 데 있을 때가 좀 좋아요. 마음 편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장기를 끌고 갈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지. 지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광명전기를 그래도 여름에 또 폭염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사고 싶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5주선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맞아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일진전기도 추세가 원체 좋은데 월봉에서 이제 광명전기만큼 막 이전 고점을 찍진 않았지만 이전 고점 갈 것도 같아. 이번 달에. 이번 올해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자, 앞으로 5개선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되고 주봉에서 광명전기랑 똑같이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하나 뚫었어요. 악성 매물대 하나 소화시켰어. 아주 엄청 심한 매물대.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오늘도 올라가고 어제도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 쉴 거 아니야. 음봉으로 쉴 수가 있겠죠. 또 미증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또 쉴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눌림목을 줬을 때 반드시 5주선 근처 요게 옷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요 정도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죠? 요거 깨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자리는 높은 거예요. 자리가 낮진 않다. 근데 추세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룡전기 설명드렸고, 세명전기는 그런 거에 반해서 월봉의 위치가 엄청났죠.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완벽하게 5개월 선과 20개월 위에 있죠. 언제 떠도 이상한 친구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이동평균선 3개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제2의 재룡전기가 될 수 있어요. 빵 뜰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재룡전기 팔아서 만약에 아쉽다, 세명전기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또 회사가 나도 모르는 일로 악재가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건 저도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 직원분이 형량해가지고 주식이 거래 정지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는데, 그런 아주 특별한 일만 없으면 세명전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깔끔하고 요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런 자리들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좋겠죠. 4,600을 사가지고 6,500원 파는 건데 7,000원에 팔고 좋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세명전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가 지상으로 나눠요. 지상, 그죠? 지상, 지하.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먹는 어떤 유의미한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투자가 틀어졌죠. 요게 수급이에요. 진정한 수급 매매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외우고 갈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전에서 수급. 그러니까 뭐 나와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뭐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이렇게 뭐 오늘은 누가 사고, 뭐 오늘은 개인이 사고, 오늘은 기관이 사고, 요새 외국인이 사네. 생각해도 외국인 계속 사네. 이런 거는 참고로만 하셔요. 이왕이면 추세도 하향이고, 아니 추세도 상향이고, 뚫어줄 자리 다 뚫어주고, 의미 있는 거래량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사고 있네. 땡큐죠. 아,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좋은데 외국인 샀어. 근데 이게 실전에서 수급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플러스 알파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수급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상. 가격 조정이 왔는데 기간 조정이 엄청 길어. 거의 지금 1대1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고 거래량이 조용하던 애가 뭔가 빵 터졌어요. 요분들이 세력이죠. 그러면 이분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기계는 이런 상황을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기계 섹터가 강한 거예요. 건설기계도 다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명전기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런 게 수급인 거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고, 월봉에서 뚫어줘야 할 자리 이식해서 뚫어주고 있는데,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 어라, 얘 뭐지? 근데 앞으로 폭염이 올 거고, 전기 관련주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기주가 좋은데 얘가 이제 바닥이네. 주식은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세명전기는 조리가 좋다고. 재료무상은 좀 애매하긴 한데, 예전에 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무상증자이셨죠?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제가 호재 아니라고 그랬죠?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뭘 행동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재룡전기처럼 이식해서 돌파해주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면 3,579원인데 저거 돌파했다가 빵 때려요. 자, 주봉에서 지금 회복해주고 있죠. 물론 다음 주가 좀 중요하긴 한데, 다음 주에 만약에 5주선 회복해주거나 완벽히 위에 쓰잖아요. 그럼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룡산업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광명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가 이제는 대장, 부대장, 뭐 이렇게 그 밑에 이제 쫄따구 이래도 돼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그만 은퇴를 하잖아요. 퇴역을 하면 그 자리는 세명전기, 재룡산업이 차고 나갈 확률이 높고, KBI 메탈도 이제 여기부터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LS전선까지는 전선 관련주인데, 전기 관련주가 가게 되면 전선 관련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KBI 메탈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엄연히 이식효선 위에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굉장히 좋고, 앞으로 역시나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잘 지켜주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거를 추세 후 상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가 후 상향일 때 사야지 후 하향일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자산이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도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해드리지만 반복할수록 좋으니까, 추세가 후 하향일 때 자꾸 싸다고 사면 살수록 그냥 계좌가 박살이. 아셨죠? 예, 소연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주식이 됐든 금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어떤 자산, ETF도 간에 무조건 추세가 우상향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KBI 메탈이 지금 우리는 이걸 추세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향.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해야 되는 거예요. 일봉 말고 월봉이 장기적인 추세.
즉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일 때 주봉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거나 이렇게 입술 뚫어놨잖아.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봉에서 21선이 올려놨습니다. 아하, 이러고 보니 KBI 메탈 한 번 더 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고, 자, 가운전선을 봅니다. 이 친구 상당히 이뻐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약간 좀 박스권에 답답하게 갇혀 있어요. 이거 뚫으면 그냥 날아가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드디어 60주선을 뚫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 강력한 자리 뚫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주봉에서 우리가 수급주선으로 알려져 있는 게 60주선이거든요. 얘 뚫기가 또 그렇게 힘들어. 이게 대근해요, 저거. 60주선 맞고 떨어질 때가 보통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종가상 맞고 떨어졌죠, 이렇게. 4월 1일. 그러고 5월 6일. 드디어 뚫었어. 야, 가운전선이 드디어 뚫었어요. 가운전선은 LS 전선의 자회사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LS 회사 자체가 올해 행보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고, 자,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거래 터졌죠? 빵 때렸습니다. 저도 이제 요 근처에 샀는데, 잠깐 차익실하고 나왔어요. 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LS 전선, 아니, 가온 전선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대온 전선이 주봉에서 대한 전선이 5주선 위에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도 역시나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고, 상황은 깔끔해요.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빵 때릴 수 있으니까, 단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거 깨면 위험해요. 안 깰 것 같아요. 자, 대원전선을 봅니다. 아직 이제 주봉에서 입술 못 돌려놓은 게 좀 아깝긴 한데, 일단 월봉에서 20개선만 안 깨면, 4개면 안 돼요, 대신에. 확 무너져요. 깨지만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이제는 좀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일봉에서 이뻐요.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가격 조정이 있었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인데 매집봉이 빵빵빵 들어왔죠. 그러니까 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뛸 때 이거 다 뚫고 나가요. 두 번째 뛸 때는 어디를 뚫고 나가냐? 여기를 다 뚫고 나갑니다. 이 정도점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목표가 여기겠죠. 대신에 조건이 어떤 일이 있어도 20개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판단이 틀리게 되고 추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자, LS전선 아시아가 LS전선 자회사가 가온전선이 되고 LS전선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주봉이 중요한데 20주선이 깔끔하게 끝났죠. 추세가 이뻐요. 잘 살아있고 일봉에서 대량거래 들어왔죠. 엄청난 대량거래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빵 때리면 그러니까 LS전선 아시아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LS 회사 행보 자체가 올해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전기 전선주들은 물론 이제 광명전기나 일진전기나 좀 높고 재령전기도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바닥에다 재령전기 30% 이상 올라간 거야. 좀 높았지만 아직도 재룡산업, KBI 메탈, 세명전기,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LS전선 아시아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전기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